안녕하세요. 비만과 병원 망막병원 전문의 강세웅입니다. 황반원공 수술을 받고 나면 수술은 잘 된 걸까? 왜 아직 이렇게 보이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황반원공 수술과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월이 죄인이죠. 이 병은 매년 인구 10,000명당 1명꼴로 발생합니다. 황반원공이 어떤 분들에서 많이 생기나 제가 한국의 통계 자료를 정리를 하여 보았더니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은 부유하게 사는, 그러면서도 비만하지 않은 65세 전후의 여성에서 많은 병이라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중심망막과 그 앞에 유리체라는 구조물 간의 호르몬 등의 영향으로 유착이 심하게 있는 상태에서 나이를 먹으면서 유리체가 떨어져 나가야 하는데 유착이 계속 지속되는 부위에서 구멍을 만드는 것이죠.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수술이 가장 확실한 치료법입니다. 물론 황반원공이 아주 작은 단계에서는 저절로 막히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하지만 열에 하나 정도예요. 이걸 기대하면서 수술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현명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빨리 원공이 커지기 때문인데, 원공이 커지기 전 초기 단계에서 수술할수록 시력 회복이나 성공률 측면에서 결과가 훨씬 좋습니다. 황반원공을 방치하면 시력 저하가 진행되고 수술을 해도 시력 회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황반원공 진단이 확실하다면 가능한 빨리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증상이라는 것은 황반원공 수술 후 약 일주일쯤 되어서 외래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증상인데요. 바로 눈앞에 출렁거리는 느낌, 또 검고 둥그런 것이 눈 속에서 떠다니는 느낌, 혹은 위는 조금씩 보이는데 아래는 까매요,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증상들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황반원공을 막아주기 위해서 눈 속에 가스를 가득 채워놓고 수술을 끝내는데, 이런 가스에 의한 증상이고 1주에서 3주 사이에 흡수돼서 가스가 없어질 때까지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눈 속에 넣어놓은 가스의 부력을 이용해서 원공을 막는다. 이것이 치료의 핵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한 눈이 아래를 보는 자세가 되어야 하고, 눈의 맨 뒤에 있는 홍반이 가스에 눌리는 위치가 되고, 이것이 원공을 막아주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엎드린 자세를 대개 취하도록 하는데, 꼭 엎드리지 않더라도 앉아서 눈이 땅을 내려다보는 자세도 엎드린 자세와 진배였기 때문에 이 자세를 번갈아 가면서 하면 조금 덜 불편합니다. 또 시중에는 망막 베개라는 것이 나와 있어서 자세 취하는 불편을 조금 덜어주는 도구들도 비싸지 않은 가격에 얻을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수술 초기에는 엎드리거나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인 자세를 취하도록 합니다. 중요한 것은 원공의 크기에 따라서 수술 후 짧으면 3일에서 길면 2주 정도까지 이처럼 자세 제한을 받습니다. 즉, 원공의 구멍이 작으면 잘 막히기 때문에 눈 속에 짧게 있다 사라지는 가스를 사용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세 취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기간이 짧고 시력 회복도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구멍이 큰 난치성 황반원공은 좀 오래가는 가스를 사용해야 그나마 원공이 막히기 때문에 불편한 자세를 취하는 기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일상생활로의 복귀 기간 측면에서도 원공의 작은 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병을 키우지 말고 가능한 빨리 수술을 받으시라는 말을 재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시력 측정한 것을 보면 수술 전보다는 수술한 뒤에 한 달, 2달 정도만 지나도 꽤 많이 나아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력을 재보면 그렇고요. 하지만 환자는 이제 반대쪽이 워낙 잘 보이는 시력이 돼 있는 눈이었기 때문에 그 눈하고 비교하니까 뭔가 좀 떨어졌다고 느끼시는 거고요. 실제로는 회복이 꽤 돼 있는 경우들도 많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원공이 막힌 채 2년, 3년, 5년이 지나면서 저희들이 통계를 낸 자료를 보면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시력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시력이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0.67 이 정도였었는데 한 3, 4년 후에 다른 이유로 와서 시력 재보면 0.8, 1.0 나오는 환자들도 종종 봅니다. 느리지만 꽤 많이 회복되는 병이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한 가지 사실은 환자들이 수술한 뒤에 불편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실제로는 시력보다는 아직은 중앙에 왜 이렇게 약간 휘어 보이는 증상이 남아있어요. 이런 환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걸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 환자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약간 꾸불꾸불 보이는 그 중앙에 있는 아주 작은 그 스팟이 바로 아직도 구멍은 막혔지만 그게 흉터 조직으로 막힌 거기 때문에 완전 신경 조직으로 안 채워져서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꾸불꾸불한 그거는 꽤 작아지긴 하지만 수술한 뒤에 완전히 없어지진 않습니다. 제가 수술하고 가령 1000명 정도의 수술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한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어느 정도는 남습니다. 문제는 그게 구멍이 큰 상태에서 수술하면 그 꾸불꾸불하고 암점으로 보이는 그 자리가 꽤 넓은 채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멍이 작은 채 상태에서 수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드립니다. 눈 속에 가스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비행기를 타면 안압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해요. 따라서 수로 3주 이내에는 비행기 탑승 스케줄을 잡지 말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당연한 얘기지만 감염의 위험이 아주 없지는 않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2주 정도까지는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처방받은 약을 잘 투여하셔야겠죠. 제가 황반원공 수술을 대략 1000건은 넘게 했을 테지만 가장 많이 수술하였던 특발성 황반원공의 경우에 수술로 일단 막히면 다시 열린 경우는 한 명도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나 고도근시에 생긴 황반원공은 사실은 황반원공이란 병명만 같이 완전히 다른 종류의 황반원공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단 막힌 이후에도 다시 열리는 경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지금은 잘 막혀 있지만 다시 이런 증상으로 암점이 생긴다든지 조금 더 휘어 보인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혹시 악화되면은 그거는 다시 열린 징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묵혔다 오지 마시고 중간에 좀 빨리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환자들 300명 정도였나요? 수백 명을 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환자들이 불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시력은 좀 돌아왔는데 이렇게 엎드리는 고생을 또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반대쪽에 또 비슷한 일이 생기면 어떨까 하고 이제 불안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통계를 내봤더니 약 15% 정도에서 이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확률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런 증상이 있으면 좀 더 빨리 발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쪽에 한번 그 증상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반대쪽에 비슷한 병이 생기면 빨리 발견합니다. 그래서 훨씬 작은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엎드리는 기간도 처음 수술했던 반대쪽 눈보다는 훨씬 짧게 엎드리고 시력도 좀 더 좋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빛간섭 단층 촬영을 해보면 이 환자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15% 정도의 확률이 반대쪽에 생길 확률이 있는지 아니면 아예 0%인지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는 구분을 해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황반원공 수술은 백내장 수술처럼 조금은 뒤로 미루어도 되는 수술은 아니고 원공이 그나마 작을 때 수술을 받는 것이 좋은 시력 회복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복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수술한 뒤에 시기능이 다 회복되지는 않고 아주 서서히 심지어는 수년간에 걸쳐서 꽤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희 망막 의사 입장에서는 꽤 보람을 많이 느끼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한과 병원이 함께합니다.